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딸만 둘인 우리 집은 언제나 우당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집은 언제나 화목했어요. 저는 언니가 하는 것은 다 하고 싶었고 내심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도 이런 저에게 잘해주었고요. 하지만 언니와 저는 서로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 커갈수록 달라져만 갔습니다. 언니는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전 그렇지 못했는데 언니는 제가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한 번씩 심하게 뭐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부모님 밑에서 언니와 함께 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언니와 저도 앞으로 진로를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쯤 언니는 PD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의 말에 그러라고 했고 멋진 직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작가도 좋지만 돈이 되는 직업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이 오래 앉아야 결과물이 나오는 직업인데 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가 작가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제 꿈이 간절하지 않아서였는지 저는 작가와는 거리가 조금 먼 사범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서로의 진로가 달라졌고 그때부터 사이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바쁘기도 했지만 겹치는 것이 없는 것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일이 없었죠.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온 가족이 오랜만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이 된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오시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자신의 자식이 부모님 눈에는 자랑스러워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코웃음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긴 요즘 개나 소나 선생 노릇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 대고 맞아, 누구처럼 돈 축 내지 않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선생님까지 되고 보니 참 좋더라 라고 말하자 언니가 저에게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아빠는 그런 언니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앉아 라고 화를 내셨고 그 말을 듣고 언니는 울면서 자리에 앉았고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언니한테만 오냐오냐 해주던 부모님이었는데 언니는 대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학업에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놀기 바빴고 취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으니까요. 자격증 하나 없고 토익 점수는 아주 바닥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속이 썩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언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다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존경하면서 바라보던 동생이 이젠 어느 누가 봐도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으니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일은 또 평범한 하루하루들이 쌓여가며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언니는 축제 때 같은 대학 건축과 과대를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대와 그날로 사귀고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커플 운동화도 맞추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오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언니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도 딱히 잘난 부분도 없고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간다고 해도 별게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는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일찍 결혼하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도 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이미 말씀드린 눈치였고 말이죠. 사실 저는 결혼은 빨리 하고 싶지 않았고 독신으로 살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왜 저렇게 빨리 결혼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주변 결혼 일찍 한 친구들을 보면 다들 힘들어했고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전 내심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언니의 인생이니 제가 뭐라 할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남자 쪽에서도 결혼을 빨리 추진하려는 건지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언니, 제가 나갔고 언니의 남편들 사람의 집에서는 부모님과 남동생이라는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시부모님께서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자신들에게는 많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씀이셨죠.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가끔씩 보이는 행동들이 약간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형부가 대신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말이죠. 그동안에도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너는 무례하게 뭘 그런 걸 물어보니? 라고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게 안 궁금해? 우리 가족이라니? 내 가정이지. 가만 보면 너는 말을 웃기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 재수없게 진짜.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버리고 말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엄마 역시 제가 실수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도 엄청 궁금해하는 눈치였는데 말이죠. 여튼 그렇게 언니의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고 예단을 준비할 때 엄마가 사부인을 만났는데 꽤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좋다고요. 그렇게 양가 만족해하면서 결혼 준비는 진행되었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형부의 남동생이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담요 같은 걸로 아래를 덮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담요 사이로 안전벨트 같은 끈이 보이더군요. 괜히 소란이 일어날까봐 그랬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또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가 안 좋은 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 남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저 누나도 예쁘네 라고요. 20대 초반의 남자가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 기분이 좋을 텐데 전 왠지 소름 끼치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넘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언니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러 가서 도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사돈처녀 아니냐고 물으시기에 언니의 시어머니구나 싶어서 맞다고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 둘째 아들이 제가 보고 싶다면서 밥을 아예 안 먹고 난리를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도 있고 그건 좀 힘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신혼여행을 간 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대뜸 소리부터 지르더니 야, 너는 그냥 내 한 번 하는 게 어렵냐? 하는 겁니다.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사돈댁에서 전화해서 자기 아들 밥 안 먹으니까 같이 먹어달라는 게 가능한 일이야? 그것도 나 혼자? 야, 너는 그런 것도 못해? 너 때문에 시댁이랑 사이 틀어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언니는 신혼여행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시댁 가서 사과드려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야 하나 보다 하고 갔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언니가 같이 간다고 하니 얼굴 비추고 오면 되겠거니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는 언니는 차에 있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자기는 인사드리러 가는 거니까 과일이라도 사오겠다고요. 그럼 같이 가자고 했더니 또 욕을 하며 난리를 치기에 저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눌렀는데 집안이 어째 조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이 들리길래 보니까 그 남동생만 있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냐고 했더니 절 보고 씩 웃더니 잠깐 이 앞에 나갔다면서 들어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잠시 앉아있으니 언니의 시부모님이 오셨고 여기는 웬일이냐고 물으시기에 그때 못 와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니는 무슨 시부모님들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하며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라면서요. 그렇게 언니는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시동생이랑 집안 구경을 좀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요. 제가 궁금할 게 뭐 있다고 구경을 하겠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남동생이라는 인간이 제 목걸이가 신기하다면서 만지려고 손을 뻗어오는데 남자의 손길이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짜증나서 손을 확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손이 제 가슴에 닿는 겁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 분별이 안 되나 싶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게 눈이 뒤집어져서 절 덮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20대 초반의 남자가 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령 있게 제 입까지 틀어막고 덤비길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그놈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죠. 언니와 시어른들이 나오고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경찰서에 연락부터 했습니다. 언니는 연락하는 절 보고 미쳤냐며 난리였지만 제가 보기엔 언니가 더 미친 것 같았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사돈총각이 제 가슴을 만졌고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울면서 말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놈도 그렇고 그놈의 부모님도 그렇고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며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너무 열받아서 그 집 식구들이 가던 말던 언니와 한바탕 붙었습니다. 서로 정말 몸으로 싸웠고 머리채를 잡아가면서 난리를 쳤죠. 그렇게 한바탕 하고 언니는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더니 가버렸고 저는 엉엉 울면서 오고 있다는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보니까 언니가 평소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고 그걸 주워 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저와 언니 둘에게 선물해줬던 목걸이였는데 요즘엔 안 걸고 다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도 가방에서 빠졌나 보다 하고 사진을 넣어놓을 수 있게 된 그 목걸이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은 언니의 남편도 아닌 자신의 얼굴도 아닌 그 시동생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간 언니의 목걸이 주인공들은 자신이 짝사랑하거나 사귄 남자들이었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미쳤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이 도착했고 저는 얼빠진 채로 상황을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땐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당장 언니를 부르라면서 빨리 오라고 했고 그렇게 도착한 언니는 부모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너 편하자고 동생이 그런 꼴을 당하게 해? 내 딸보다 너를 더 열심히 키웠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언니야? 사람이냐고! 엄마는 그렇게 울다가 쓰러지셨고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해선 안 될 말씀까지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너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기껏 하는 짓이 내 딸한테 이런 짓이나 해? 잘 먹이고 잘 키워놨더니 네가 감히? 하며 뺨을 때리셨고 언니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죠. 제 언니가 친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거기에 제가 알게 된 언니의 비밀까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비밀을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뺨을 맞고 집을 나간 언니는 시댁에 가서 그 시동생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던 걸 형부도 의심을 하던 중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 알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형부와 사귀는 기간 동안에도 언니는 형부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때로 시동생이 혼자 있을 때는 가서 밥을 챙겨주기도 했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느껴서 빨리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끔씩 시동생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언니와 잤다면서
자랑하듯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그런 말을 시동생이 내뱉을 때마다 언니가 하는 행동도 자연스럽지가 않았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결혼 이후에도 관계하는 것을 형부가 확인해버린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럼 나한테 그런 짓을 해온 거냐고요. 그랬더니 체념한 듯 말해주더군요. 시동생이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자 그 입을 막으려면 동생은 제가 마음에 들었으니 소개시켜달라고 하기에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양쪽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양쪽 어른들은 현재도 정신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형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혼은 빠르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언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언니라고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의 자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언니는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에서 최대한 빨리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계속 곱씹었다가는 저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남사친이 있습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면서 같이 자란 남사친이죠.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우선 들어주세요. 저와 제 남사친은 2살 차이입니다. 제 남사친은 저보다 2살 위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맨몸도 본 사이라 그냥 가족 같은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매일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저희 엄마는 제 남사친을 아들같이 아끼셨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 친구를 질투하기도 했었고요. 왜 엄마는 나에게는 저 정도의 애정을 주지 않는 걸까 하고 어린 마음에 질투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중학생 때 의문이 들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제가 제 남사친과 친해질 수 있었는지 말이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사친의 어머니가 엄마의 친구분이셨는데 힘들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엄마가 아들처럼 살피는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바로 납득이 되었고 그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제 남사친을 챙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전 남사친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남사친은 3학년, 전 1학년이었지만 매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냥 평소랑 다른 점은 장소가 학교로 바뀌었을 뿐 다 붙어 다녔죠. 그러다가 제 남사친과 제가 집도 같이 가고 등교도 같이 하니 사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서로가 이해하고 무시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소문에 이끌려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감정이 있었던 건지 여튼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당황하시다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 남친은 먼저 졸업을 해도 매일 절 데리러 오고 제가 늦게 집에 가는 날이면 무조건 약속 장소로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면서 한 번도 절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저와 남친은 볼 거 다 본 사이로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사귀고 나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전 약간 궁금해서 왜 절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좋아했었고 그래서 더 투닥댔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전 새삼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남친에게 상담을 했었으니까요. 제가 나쁜 사람 맞죠? 그래도 저의 꿈을 남친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에 전문직을 꿈꾸며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지금의 저는 25살, 남친은 27살이 되어 서로 전문직 직장도 얻어 서로 안정적인 삶이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저희 둘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 맞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죠. 저희는 부모님이 당연 허락해 주실 걸 알아서 식장과 비용까지 계산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의 끝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였기 때문에 식장도 알아보고 결혼하면 돈 드는 것들을 다 알아본 후에 저희는 드디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먼저 아빠에게 가서 허락을 구했는데 아빠는 흔쾌히 된다고 허락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모임이라 늦는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남친네 집에 가서 허락을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의 아버지께서는 절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처음 뵀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남친과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절 보자마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딱히 외모만으로 반대하시는 게 아닐 거란 생각에 안 된다 하시는데도 솔직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모임 갔다가 엄마도 오셨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야기는 꺼내야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싸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가 대답은 전혀 없이 결혼이 안 된다는 것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들처럼 아낀다던 제 남친 눈은 아예 못 마주치시고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렇게 말이죠. 엄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을 아예 안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화를 내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계속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두운 방 안에 서서 절 한참을 보던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네가 날 싫어하게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래도 말해줘. 모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리고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게 사실인지 제가 들었던 게 사실인지 아직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심란합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그 아이를 키웠다면 좋았겠지만 우습게도 아이를 가진 그 시점부터 두 분의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했고 절대 결혼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엄마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그 남자분이 책임진다고 데리고 가버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 이후 아빠를 만났고 절 낳으신 거였죠. 그런데 친구의 아이라고 했던 그 아이, 저 혼자 엄마의 친구가 여자였다고 넘겨 짚었던 거였고 사실 엄마가 친구라고 칭한 사람은 바로 남친의 아버지였던 거였습니다. 남친의 돌아가신 엄마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살다 돌아가신 거라고 하고요. 그저 아이 있는 남자와 결혼한 거라고만 알고 계셨었다는 거였죠. 저희 아빠 역시 엄마의 과거는 알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은 알렸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도 그 아이가 제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이번에서야 알게 되었던 거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진정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럼 그 아이를 왜 저희 가족 곁에 뒀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와 친구처럼 지내게 했냐고 했더니 원래는 떨어져서 지내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 즉 저의 남친의 아버님이 일 때문에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저씨 아내의 투병 생활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까지도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한 거였대요. 처음에는 딱 한 번 봐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서 더 못 놓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귄다고 할 때에도 오히려 뜯어 말리면 더 사귀겠다고 난리를 칠까봐 그냥 찬성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친은 당연히 절 붙잡았지만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긋지긋해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아버지한테 들으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은 건 엄마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마침 힘들게 한 대상이 제 눈앞에 있으니 매일매일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까지 저질러 왔는지, 지금까지 아빠와 절 속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친이었던, 아니 제 배다른 오빠인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아, 나도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사실 많이 힘들고 이런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너만큼은 나처럼 힘들지 않길 바라본다. 이 모든 일들을 툭툭 털고 너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의 평온을 위해 용서라는 것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다. 나는 아버지와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아마도 우리의 연락은 이것으로 끝일 거야. 잘 살아. 고마웠고 미안하다. 문자를 받고서도 여전히 원망으로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제가 너무 격한 반응으로 괴로워하자 두 분 사이에서의 일은 잊어버리신 듯 오히려 저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았고 전 그 이후로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땡땡아, 남친이랑 남친 아버지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 뜨셨다고 한다. 땡땡땡 장례식장이야. 저에게 소식을 들은 엄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실성한 듯한 저와 엄마를 돌보느라 온 힘을 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둘을 한꺼번에 잃은 엄마는 제정신이실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과 달리 엄마는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기운이 없다던 엄마의 초점은 멍하게 바뀌어갔고 그렇게 엄마는 정신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신과 병동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난 잘못한 게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 힘듭니다. 원망의 대상이 엄마였는데 이젠 엄마마저도 그 대상이 되어주지 못해 어딘지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향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갈데 없는 원망들이 이젠 아무 잘못 없다 생각했던 저에게 다 되돌아오네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